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는 장 끝나고 잠깐 운동했다가 좀 잠이 들었는데 초, 저녁에 잠이 들어서 12시 다 돼서 좀 눈이 떠지는 바람에 뭐 일어나서 카페에 글 잠깐 쓰고 좀 다시 좀 잠들었다가 좀 2시 좀 넘어선가? 그때 또 다시 눈이 떠져가지고요. 뭐 뭔가 뭐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코멘트 하기가 굉장히 조금 시간적으로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하루는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 하기가 굉장히 요즘 조심스럽기도 한 시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만큼 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하자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으며 떨어지는 종목을 볼 때도 거의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뭐 대장주들은 뭐 보유해서 들고 가고 있다 보니까 없는 거 다 팔아버리고 없는 ABL 바이오 좀 떨어지면은 그거 위주로 뭐 트레이딩을 뭐 하려고 하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밀리는 거 보면은 눌림에서 하이닉스를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대응 전략은 당일 뭐 이슈가 터지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장을 대응하려고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을 띌 수 있는 그런 류의 시장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뭐 오늘 아침에 이제 한 가지를 제가 좀 놓쳤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왜 반도체 내에서도 유독 기판들만 올랐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봤다면 오늘 같은 날은 뭐 기판 쪽 충분히 상승의 가능성이 많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블랙웰 GV300 즉 루빈으로 바뀌면서 기판의 이 그 대면적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라 하죠? 렉 단위가 4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기판의 수혜로 부각이 되었었고 지난번에 대만에서 나왔던 리포트 내용 등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삼성전기에서 나오는 내용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FCBGA의 쇼티지 등등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기판 쪽만 좋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뭐 반도체가 반등을 해도 기판 위주의 반등만 나와버리고 또 전체적으로 뭐 지수가 급락했다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장의 나머지 종목군들의 반등의 강도가 너무 약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장은 엔비디아의 실적을 개인적으로는 전혀 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일도 걱정하지 않은데 이런 약한 시장의 반등이 조금 찝찝하고 앱스타인 관련된 파일 이 트럼프 승인 이후에 얼마나 빠르게 공개를 할 것인지 그로 인한 시장의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될 뿐이지 지수의 흐름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60일 이평선 부근에서 어찌됐든 지수의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것이다 정도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8월 달부터 시장이 막 강하게 올라오고 그때 횡보를 하다가 정확히 10월 달에 지수가 20%가 올라왔어요. 코스피 지수만 20%가 10월 한 달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10월 달의 강세로 인한 약간의 되돌림 파동 혹은 기간주적 성격의 이 계단식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하락의 끝자락이 되어서야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중소형주들이 반등하는 판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중소형주들을 떨어질 때 계속 물을 타버리면 비중만 커지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당연히 물려있는 종목군들 있고요. 사실 회원님들한테도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들이 뭐냐면 수익난 종목으로 손실난 거 계속 줄여가라. 물은 안 탄다. 줄여가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가 지금의 판때기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량주 중심의 장세, 우량주 중심의 대응, 눌림도 우량주, 폭락이 나와서 투매를 잡더라도 우량주 안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지금은 베스트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엔비디아는 AI 진영을 살릴 것인가?
오늘 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일단은 그렇게 판단은 하고 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는 될 것이고 지수도 바닥을 잡을 것입니다. 현재는 대신 대장주의 집중 전략 이후 지수 박스권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럴 때 순환매가 나오고 종목 장세가 다시 펼쳐질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매일같이 변동성 엄청나죠. 오늘도 시가가 선물이 갭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침에. 그러면서 오, 시가가 갭을 들면 안 되는데 하니까 본장 시작하자마자 뭐 다이렉트로 지수를 마이너스 거의 3% 빼버리는 흐름 보면서 뭐 이런 걸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레버리지를 많이 쓴 쪽은 청산 많이 당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지수의 하락폭은 크지 않지만 개별 종목의 하락폭이 30%를 다 넘었다라는 거. 신용으로 꼭지에 물렸다면 다 이미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간이고 여기에서 만에 하나 시장에 급락이 나오죠. 반대 매매 무지하게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기회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기회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시장을 볼 때 지수가 정확하게 바닥을 잡은 것도 아니고 횡보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용 미수는 금지고 현금으로 좀 힘을 빼고 시장에 대응하다가 어느 정도 박스코인 나오면 그때 서서히 비중을 늘려가도 됩니다. 그리고 좋은 구간에 사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밀렸다면 지금은 손절의 의미가 없다. 어떻게 해서 매수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된다. 이렇게 그냥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뭐 장 중에 뭐 마이너스 코스닥 2.5%, 코스피도 뭐 거의 그 정도 빠져서 각각 3% 가까운 하락을 좀 보였죠. 화요일 날 하락폭과 오늘 오전에 하락 연속 이틀 하락을 폭을 보면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대략 6%가 빠졌으니까 어마무시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6%좀 안 되게 빠졌던 것 같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지수가 이틀 동안 이 정도 빠지면 반등은 나와야죠. 그래서 아침에 반등이 좀 빠르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굉장히 좀 짧고 굵게 반등이 나와주고 좀 마무리가 된 이후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감은 아닌데 최근 계속 AI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투심을 계속 꺾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1.2조 거의 1조 3천억 정도의 매도세가 좀 쏠리다 보니까 지수가 5장의 반등을 실패하더라고요. 딱 그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시장이 막 올라서고 그러기에는 무리가 있는구나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거래 대금이 다소 줄어든 거 말씀드렸죠. 근데 거래 대금 줄어들었는데요.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에서 나오는 거래 대금은 8조가 터지고 있습니다. 8조입니다. 8조. 그럼 이게 정규장과 KRX와 NXT를 다 합치면 대략 20조 정도 나올 텐데 시장 전체의 대략 50%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아니 40에서 45%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터지고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의 대금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금이 돌고 시장이 순환될 때 그때서야 개별 종목군들의 반등이 따뜻하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전방위적으로 뭐 시장은 좀 그리 좋지는 않았는데 장 끝나고 나서 넥스트레이드에서 나스닥 선물이 한 0.5%, 0.4%까지 반등하는 흐름이라 일단은 내일 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어찌됐든 엔비디아 실적 보고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아요? 아침에 순식간에 정확히 9시 30분 조금 넘어서 9시 38분이었던가 일시적으로 수급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정확하게 이게 눈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걸 수급을 이걸로 코스피 수급이고요. 이렇게 좀 바꿔서 좀 보면은 저기 보면 몇 분이죠? 9시 30분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한 1000억을 삽니다. 1000억 이상 한 1500억을 순식간에 땡겨요. 그러면서 지수를 V자로 좀 끄집어 올리고 나서 이걸 문제는 다 팔았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1000억을 사서 다 팔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수급을 보면서 종목을 들어가긴 했는데 외국인들 대량 매도가 좀 쏟아지는 거 보고 좀 던졌는데 생각보다 훨씬 아침에 반등폭이 컸다.
생각보다 아침에 시장의 반등폭이 훨씬 컸던 하루였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인정인데 코스피는 쭈르륵 밀려서 뭐 반도체는 그저 그런 흐름이었으나 코스닥에서 그나마 좋다 보니까 시장 수급 대비 좀 길게 올라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제 빠지고 오늘 빠져가지고 조금 더 반등이 좀 세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딱 여기까지가 오늘의 시장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고점 대비해서 아침에 순식간에 폭락시켜 놓고 저점 대비 2.5% 반등을 시켰으니, 이러한 변동성에 이틀 연속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낙주로 주도주 사서 3에서 5% 먹는 시장은 계속 나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하면서 물려 있는 거 최대한 조금씩 줄이면서 현금 확보하고, 제대로 된 구간에서 수익 종목분들 다시 포트 정리해서 시장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간밤 미증시도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 마이너스 2% 급락 이후 거의 보합, 그리고 상승분 반납 이상 반납하며 마감되었던 상황이었는데, 국장도 그에 뒤지지 않은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버블로 시장의 하락 시점마다 나오는 말인데, 최근 손정희, 피터 틸 등 엔비디아 주식 전량 매도에 이어 오라클, 메타, 구글, 여기에 어젠 아마존까지 150달러 채권 발행해서 투자한다 하고, 엔비디아 MS 엔스로틱 해가지고 150억 달러 투자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또 순환이죠. 그러니까 엔스로틱에 150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애저를 써야 되고 또 엔비디아를 구매를 합니다. 서로 간에 엔스로픽한테 필요한 데이터 센터가 있고 칩이 필요하니까 서로 간에 또 순환 출자 구조가 된다라는 이슈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 노이즈가 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냥 시장이 계속 AI 버블이다 하니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 실적 발표 전 이것저것 해서 참 말들이 많이 나오는 요즘이구나 싶습니다. 여기에 앱스타인 파일 공개로 미국은 시끌시끌한 가운데 하원 상원을 통과하고 이제 트럼프 사인을 남겨놓은 가운데, 이 내용이 바로 공개될지, 시간을 두고 공개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약간 찜찜한 부분이죠. 왜 정치가 엮여 있고 트럼프가 워낙 그 영향력 있게 뿌려놓은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트럼프의 자칫 잘못했을 때 레임덕이 오게 되면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이 블랙스완 같은 일이어서 저는 이거 조금 잘 체크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냥 차찬 속의 카나리어처럼 묻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보고서 등이 내일 다 나올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가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내일 뭐 엔비디아가 이러한 실적 발표 이후에 모든 걸 불식시켜주고 올라온다면 시장은 여기서부터 저점을 잡고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갭이 뜨지 않으면 오늘 올랐던 그 기판주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할 수 있고, 만에 하나 엔비디아가 뭐 실적 하회라든지 뭐 이런 걸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하이닉스를 지탱했던 이 지지선이 잠시 붕괴되면서 급락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없는 사람들이 기회를 잘 포착하는 기회로 활용해 보는 뭐 전략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튼 엄청 복잡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보유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잘 될 것이다 믿음으로 가는 거고, 보유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떨어졌을 때 어디서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되겠죠. 아주 심플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금리나 관련해서 이제 어제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약간 경고음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이제 인벤티지 랩을 어제까지 매매를 했었고요. 어제 방송을 제가 하지 않았으니까 케어젠을 어제 매매하다가 손절을 하고 좀 마무리를
졌었는데 제가 어제도 회원님들한테 그랬어요. 제약바이오가 사실 제주는 ABL 바이오가 부렸는데 이 돈은 지금 다른 놈들이 다 벌었다. 근데 막상 시장이 떨어지게 되고 하게 된다면 다른 놈들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냥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왜? 이게 다 뭐냐면 지금은 정보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모두 메말라 있고요. 시장에 돈을 벌고 싶어서 뭐 텔레그램이든 유튜브든 정보의 집중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쭉 몰려버려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질 것 같다면 한 번에 썰물처럼 다 빠져나와 버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도 폭력적이고 떨어질 때도 그 하락의 폭이 굉장히 또 급격하게 빠져버리는 좀 극단적인 시장의 흐름을 최근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 이럴 때는 이 한 번에 수급이 빠져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인 이 재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에러를 했던 종목군들 위주에서 보는 게 저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빠져도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같이 조정받는다면 당연히 ABL 바이오를 계속 보는 게 맞는 상황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내일 보통 새벽 7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대가 바뀌어서 그 전에 6시였으니까 7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 일단은 좋을 건데 그 예상치가 높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20% 이상 이제 시장 가이던스 컨센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합해 줄 거로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은 부합하겠고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겠지만 시장 컨센이 조금 높은 편이다. 20% 정도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5천억 달러 수주했다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한 것이고 이게 오픈 AI 쪽에서 한 건가 어쩐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오픈 AI가 뻥카가 많잖아요. 뻥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RPO도 오라클 RPO도 10배를 만들어 놔서 수주 잔고를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수주 잔고를 또 오픈 AI 걸로 이렇게 채워놔 버렸으면 오라클이 폭락했던 거랑 엔비디아랑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게 저는 내일 아침에 좀 고민을 해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뭐 다 좋지 않을까? 뭐 이렇고요. 그리고 루빈에 대한 이 설명들을 어떻게 실적 발표에서 시장에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기판주들이 좀 더 움직일 것 같고 액침 내각도 마찬가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잘 되게 되면 뭐 갭이 들 텐데 갭에서는 따라살 생각이 없고 만약에 안 나와서 시장에 급락이 나온다면 엔비디아가 이미 고점에서 15%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다시 끄집어 올릴 것이다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같이 빠지게 되면 그 다음날 엔비디아 주가를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종목을 좀 보겠다 정도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 사실상 미증시 급락에도 전일 빠졌다고 시가가 크게 밀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여지없이 한 번 더 밀어버리면서 오전에 굉장한 공포를 줬습니다. 지난번에는 10시 30분까지 시장을 밀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 더 빠른 시점에 9시 30분경에 반등이 좀 나오면서 생각보다 반등의 폭도 강했어요. 엄청 저점 대비해서 2.5% 3%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이른 시점에 굉장히 빠른 반등이 나와줬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반등할 때는 여러분들 시장 주도주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몇몇 종목군들을 딱 잡아놓고 반등에 잘라서 먹는 매매만 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어찌됐든 버티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매매를 하나 정도는 장착하시고 그 타임이 끝났을 때는 당일에 돈이 쏠리는 종목군들 위주에서 매매 전략을 짜서 트레이딩으로 보는 게 낫겠죠. 그리고 지수가 바닥을 완전히 잡았다라는 그 시그널이 좀 나오면 원래 좋았던 종목군들 그리고 AI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전제 하에 AI로 돈을 잘 벌고 있는 섹터 들이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전력 인프라 쪽도. 그래서 전력 인프라 쪽 종목군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반도체도 현재 기판을 제외한 다 죽어버렸는데 반도체 안에서도 살아있는 종목군들 물을 타들 때도 조금 있다가 신규 매수도 좀 있다가 대응을 해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지금 비만과 플랫폼 쪽이 있는데 플랫폼 안에서도 그 넘버원 계열이 있죠. 알테리가
ABL 그리고 세컨 티어 쪽으로 해서 보르노이가 세컨인가? 뭐 퍼스트 라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세컨 티어 쪽에 에이프릴 그러니까 1조 미만의 뭐 대표이사가 나와서 말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봐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에이프릴 같은 친구들 그리고 돈 버는 뭐 제약바이오 뭐 SK바이오팜이라든지 S팜이라든지 그냥 어느 정도 박스권을 있는 그리고 비만 쪽 계열 위주에서 종목군들을 체크해 놓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이 빠질 때는 오르다 그 시장이 막 오를 때도 종목이 잘 안 올랐던 종목은 또 빠질 때는 또 같이 빠지다 보니까 그 누적되는 충격이 참 아픈 네 요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힘들고 네 답답한 시장이지만 힘내셔서 시장 보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너무 무리한 매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똑같은 별 2주 내내 반복하고 있는데 정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어제 사실 램보 로보틱스가 삼성과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협력 이슈에 의해서 넥스트에 대해서 크게 상승하고 아침에 좀 올랐는데 시장 하락 여파에 의해서 SPG가 좀 밀렸다가 오늘은 LG 사이언스파크와 SPG가 고성능 감속기 및 액추에이터를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SPG가 저점에서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을 상당히 키워놨습니다. 내일 좀 밀린다든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수급 보면서 대응해 볼만 할 것 같고요. 로봇 쪽은 죽었다 하면 좀 올라오는 성격이기 때문에 로봇 쪽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간 로보티지나 원익 쪽은 별로 생각은 안 듭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게 보는 쪽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2차전지 오늘 이제 뭐 시장 안 좋았으니까 뭐 다 빠졌는데 여기는 체크해야 될 부분은 중국의 탄산 리튬이 10만 위안을 넘었다라는 거, 알보말은 이미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현재로서는 먼저 광석을 재련하고 광석을 판매하는 쪽에서는 수익 최선성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점. 이게 실적으로 양극재 소재 쪽으로 전이되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다시 이게 셀로 가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3개월의 시간이에요. 3개월 지나면 먼저 리튬 쪽 광석 쪽에 올라가고 3개월 지나면 양극재가 반응을 하며 또 3개월이 지나면 셀이 반응한다. 그럼 이미 3개월이 지나서 리튬 쪽이 먼저 턴을 했고 그 다음에 3개월 지나야 되니까 올해는 못 가고 내년 1분기 정도에 또 의미 있는 변화가 2차 전지에서 나오지 않겠냐 정도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좀 보려고 하네요. 자, 뭐 나머지 뭐 이슈 뭐 두나무 이달 26일 날 24회를 진행한다. 고 하니까 이건 다음 주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칩이 스마트폰 메모리로 전환하면 2026년 말까지 그러니까 서버 메모리 가격이 2배, 즉 LPDDR7의 가격이 2배일 수 있다. 로우 파워 DDR7이죠. 이걸 저는 칭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삼성전자의 내러티브였기 때문에 혹시 이걸로도 내일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지수를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빠지면서 오늘도 사실은 뭐 ABL 바이오를 추천을 했는데 이 저점이 이탈이 나왔죠. 21선이 깨지고 나니까 이 저점 테스트를 합니다. 사실 이 저점을 붕괴시키고 나서 원래 반등을 하는 거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45일선인데 맞나? 45일선인데 시간이 지나면 45일선과 60일선 사이에서 지지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지가 확인되고 또 턴을 할 겁니다. 강세장에서는 보통 이런 구간에서 돌리기 때문에 이 사이권에서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올 거고 지금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런 계단식 기간 조정인데 가격 조정이 강하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이때도 기간 조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는 그런 조정은 아니었다. 이때도 좀 비슷하게 가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좀 그어놓고 보면
거의 얼추 비슷하겠죠. 45일선 만나면 만에 하나 내일 떨어지더라도 이 하단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많이 빠져봤자 고점에서 7에서 10% 내외에서 조정이 끝나겠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랑은 좀 예외의 상황이긴 한데 이쪽도 비슷하게 가겠죠. 코스피 가는데 코스닥 안 갈 리는 없고요. 안 갈 리는 없고. 자, 오늘 SK 하이닉스부터 좀 보면은 하이닉스 일단 사실 오늘 여기 저점 이때 저점을 테스트 하기를 좀 바랬습니다. 50만 3천원 53만원 구간에 좀 진입해 주기를 좀 굉장히 좀 바랬는데 좀 걸어놓기도 했어요. 걸어놓기도 했는데 54만원부터 걸어놨는데 거기까지 안 오고 이때 만들어졌던 시가죠. 55만원 만들어졌던 시가 살짝 이탈하는 수준에서 일단은 반등을 하면서 저점 좀 높이고 움직이는 건 좋아 보입니다. 오늘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으면 내일 개파락하면서 이렇게 빠지긴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저점을 이탈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급과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바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겠냐 싶고요. 저도 사실 NXT에서 여기서 좀 사서 일단 종가 전에 57만 2천원 네 일단은 다 팔아버리고 좀 마감이 됐습니다. 좀 갖고 가져가려다가 좀 못 가져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 팔아버렸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45일선에서 일단 지지하는데 1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위지에서만 계속 좀 보고 있는 거라고 보고 대덕전자나 최근 이 기판 쪽은 유독 강해요. 시장에서 대덕전자도 그렇고 TL도 그렇고 신텍 해성 DS 그리고 삼성 전기까지 해서 계속 강한데 기판 쪽은 조정시 잡고는 싶은데 이게 손이 잘 가지 않다 보니까 계속 매매를 들어가지는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IT 반도체가 좀 약한 거는 인정하고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와서 일단 내일 갭이 든다면 시가 갭을 들고 나서 다시 그 시가를 회복하는 강한 매수세가 유지가 되면 그때 반도체를 봐도 늦지 않겠다 정도 설명드리고요. 오늘 바이오 쪽에서 ABL 바이오 아침에 보면 이렇게 급락을 좀 하죠. 어제도 좀 빠졌었는데 시장 대장주가 어제도 고점 대비 5% 빠졌는데 아침에 빠르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한 3% 정도 올랐다가 마이너스 5% 빠졌으니까 오늘 아침에만 고점 대비 8%가 빠졌으니까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아마 이 종목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회원님들한테는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일라일릴리가 기준가를 만들어냈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15만 7천원 이때를 기준으로 약간 할인돼서 13만 8천원인가 22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고요. 일단은 첫 5일선 이탈 매매를 한 거고 또 이게 11선 첫 자리 오면 또 기가 막히게 또 반등을 저는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단타로 눌림에서 들어가는 전략으로 좀 볼 생각이고 나중에 밀리면 하단에서 좀 봐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점에 들어가서 그냥 짧게 한 2.4%인가 3%인가 먹고 팔았는데 지수가 올라가면서 뭐 저점 대비 플러스까지 갈 줄은 몰랐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바이오나 뭐 지수가 살아있고 계속 올라온다면 계속 보유하고 가야 될 부분이고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봉이 좀 떠서 가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기술 이전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에 맞춰서 조정을 보이면 21선 하회하는 구간에서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이렇게 쫄쫄 올라가다가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는 좀 보지 않고 나중에 조정이 심하면 많이 내려오면 하단에서 다시 한번 봐보는 관점으로 좀 봐보고 싶고요.
G2G 바이오도 참 좋게 봤는데 일단 또 내려오는지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D&D 파마텍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약바이오들 당분간 쉬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좀 봐야 돼서 급하게 좀 종목군들 추격해서 가지는 않으려고 생각이 드네요. 제약바이오도.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죠. 박스권으로 보면 될 것 같아. 이 종목은 만약에 내려오면 이 하단에서 박스권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혹여나 내려온다면 ST팜도 혹여나 내려온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2평선 근처에서 항상 기회를 많이 줬기 때문에 9만원 근처까지 좀 빠지면 그때 보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정말 종목군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좀 떨어질 때는 다 급격하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소수의 종목만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를 갖고 조심해서 보는 전략 필요하다. 그리고 케어젠 내년 1월 달에 미국의 그 코클로사이드 허가를 신청해 놨죠. 그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12월 달부터는 다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1월 달은 뭐 이런 박스권을 어떻게 꾸려가는지만 좀 보다가 이 횡보가 길고 위에서 잘 버티면 허가가 나올 때 임팩트가 굉장히 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계속 집중해서 이 종목을 체크해 봐야 될 종목으로 생각합니다. 자, 로봇 오늘 SPG가 굉장히 좀 강했는데요. 아침에 SPG는 좀 의미 있는 구간이 좀 있어서 SPG는 여기에서 이제 분할로 두 번 잡고 여기서 좀 잡고 여기서 한 번 더 매매해서 오늘 SPG 매매를 좀 주로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일단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의미 있는 이 앞에 직전 고점을 넘겨놨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시장 영향에 의해서 좀 밀렸다. 이 음봉 돌파한 36,000원 언저리 구간에서 지지를 좀 확인하고 수급도 확인하면서 아마 매매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일단 재료적으로 기존의 삼성전자향 네, 감속기 공급하는 협력사였는데 여기에 LG가 추가가 됐고 액추레이터가 추가가 됐으며 기본적으로 200억 정도 돈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좀 가치를 좀 주고 싶고요. 가치를 좀 주고 싶고 그 밖에 로봇 쪽은 뭐 딱히 보지는 않았고 최근에 노랑풍선 네, 노랑풍선이 이제 일본과 중국에 지금 분쟁으로 수혜를 봤었는데 오늘은 한성 기업이 갑작스럽게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으로 급격하게 좀 상에 들어왔어요. 과거에도 키가 좀 좋았던 종목이라 얘는 급등할 때 바로 추격 매수 좀 해서 상한가에 일단 전량 매도를 하고 좀 마감을 했습니다. 좀 의미 있는 오늘 매매는 뭐 SPG 그다음에 삼익제약 한성기업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ABL 바이오 이렇게 좀 매매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좀 5개 매매뿐이 안 해서 5개 기업뿐이 매매를 안 해서 그렇고 왜 전량 매도를 했냐면 과거에도 원래 중국이 후쿠시마 이슈 때문에 일본산 그 수산물 수입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인가 언젠가 가리비 수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막 수입 재개인데 가리비에 원래 하던 거 그냥 안 하는 거라 별로 타격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좀 봐요. 원래 일본산 수입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산물은 오래 갈 거는 아니다. 오래 갈 거는 아니다. 관광 쪽은 잘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한국이 상당히 반사 수혜를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 수급의 변화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박살나면 박살나는 대로 눌림으로 종목군들을 보면 될 것 같고 완전히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그럼 이 어려운 장에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강한 심장으로 매수하셔서 버티신 분들 수익 잘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다들 힘든 시장 좀 지치고 하실 텐데도 힘내시고 분명히 시장 어느 순간 또 박스권 만들고 에브리띵 랠리가 또 펼쳐지는 날이 오겠죠. 그런 생각으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늦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